네, 이제 문제 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학 일부 시험지 총 1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지 중에서 11페이지를 펼쳐보시면 문제 4번 보이실 거예요. 문제 4번 문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가 비교적 짧죠. 아까 전에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 자료의 양이 꽤 됐었으니까 물음부터 일단 좀 읽고 갔었는데 문제 4번도 뭐 물음부터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 자료 자체가 뭐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이번에는 기본 자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 자료 읽기 전에 위에 보니까 상호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요. 각 물음마다 이제 독립적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없이 기본 자료만 가지고 풀면 된다. 별 말이 없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지. 자, 기본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A라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4,500단위 정도의 제품 A를 생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예산 관련된 데이터를 던져주는 챕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표준 원가 계산이라든지 혹은 뭐 종합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주제들 중에 하나겠네, 그죠? 4,500개를 만들어서 팔 것이다. 근데 이제 표현을 보시면 생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생산량도 4,500개, 판매량도 4,500개 똑같이 간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자, 매 연도에 실제로 생산된 제품 A 같은 경우에는 각 연도에 모두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 동일하겠지. 네, X1년 초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보니까 판매 가격에서부터 변동 매출원가, 그리고 변동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가 앉아 보니까 고정 판매 관리비 이런 것들을 쭉 주고 있네. 역시나 변동비는 단가의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액의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는 별게 없어요. 4,500개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X1년도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X1년도의 변동원가 계산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의 일부를 우리한테 던져줬는데 동기간 동안 A를 4,200단위만큼 생산해서 판매했대요. 자, 여기서 벌써 기본 자료랑의 차이점이 생기네. 자, 기본 자료랑 그 다음에 물음 1번의 새로운 데이터의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차이점은 기본 자료는 예산이었어요. 하지만 물음 1번에 있는 이 데이터는 실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부터가 벌써 달라요. 기본 자료에서 우리가 예산 짤 때만 해도 4,500단위 생산해서 4,500단위를 판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음 1번에서 보니까 4,200단위를 생산해서 4,200단위를 똑같이 판매했다는 거죠. 지금 물음 1번에서도 생산점 판매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게끔 실제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자, 1번에 보시니까 매출 조업도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2번에 보시니까 변동 예산 차이를 각각 한번 구해 보시오. 역시나 유리 또는 분리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 보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실제 난이도는 별게 아닌데 체감 난이도가 좀 높을 수 있었던 그런 시험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음 1번도 솔직히 난이도를 놓고 본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이런 유형의 차이 분석을 많이 충분하게 해본 그런 수험생들이 얼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평소에 중요시 다뤄지는 그런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임 중심점을 나눠서 보죠. 보통은 이제 제조 부문 따로 보고 그 다음에 판매 부문 따로 보고 따로따로 보잖아요. 제조 부문 관련해서 보는 게 표준 원가 계산에서 맨날 뭐 DM과 DL과 뭐 OH들에서 차이 분석하는 거, 그거 맨날 보는 거고, 판매 부문에서도 솔직히 똑같은 짓 하잖아요. 뭐 매출액에 따져서 우리 매출 가격 차이도 분석해봤고, 공헌이익 가지고 따져서 매출 조업도 차이도 분석해봤고, 이런 것들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다 해봤던 건데 결국 물음 1번에서는 손익계산서를 통으로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매출액부터 영업이익까지를 뭐 실제 금액이랑 예산 금액 이랑 다 깔아놓고 이 전체적인 숫자를 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웬만한 연습서에는 당연히 다 들어있고요. 사실 그 객관식 교재에서도 한번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게 그 세무사 시험은 아니었을 거고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요게 1차 시험인데도 기출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 객관식 문제 보시면은 회계사 기출 문제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라고 믿는데 이게 한 번쯤은 분명히 풀어보셨을 법한 그런 문제인데 요 유형의 문제가 그동안 뭐 이렇게 중요하게 출제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얘를 뭐 이렇게 충분하게 연습했다 싶을 만큼 반복해서 풀어보신 분들이 솔직히 특히나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안 해본 유형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닌데 사실은 체감으로서는 조금 까다로웠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음 1번은 제가 지금 풀면서 조금 설명을 한꺼번에 드려볼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보시면 차이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차이를 분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성과를 뭐랑 비교한다는 거냐? 예산이랑 비교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차이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근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부르는 예산이라고 하는 녀석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뭐랑 뭐가 있느냐? 연초에 그냥 생으로 예산을 짰다? 고정 예산. 그러지 말고 뭔가 실제 데이터 하나를 쓱 밀어 넣어서 그 실제 데이터 하에서의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해보자. 변동 예산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녀석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고정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야. 둘 간의 차이점은 뭐냐? 고정 예산은 생으로 정말 1월 1일 날의 나의 뇌피셜에 불과해요. 1월 1일 날 그냥 실제로 영업을 해본 것도 아니면서 책상머리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말로만 짠 예산, 그게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일 끝에 실제 성과에 들어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성과인 거니까 모든 게 다 액추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즉 얘는 모든 게 액추얼, 얘는 모든 게 스탠다드. 그럼 가운데 끼어있는 이 친구는요, 액추얼과 스탠다드가 적절히 섞여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자, 표준원가 계산에서 많이 강조했어요. 변동 예산이다 라고 하는 건 뭐만? 생산량만 그냥 실제로 쓱 갈아 끼우면 된다는 거지. 모든 데이터 다 있네요. 자, 실제 성과 데이터는 지금 물음 1번에 보시면 손익계산서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제 성과일 거 아니겠어요. 일단 쭉 넣어봅시다. 먼저 매출액, 세일즈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변동비 성격의 제조원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변동비 성격의 판매 관리비도 있겠죠. 다 빼주면 공헌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렇죠? 자, 이제 고정비를 좀 마저 빼줄까요? 고정비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있는가 하면 고정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차감해주면 우리는 그것을 영업이익이다라고 부르고요. 실제 성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문제에서 자료를 다 줬어요. 매출액 92만 4천 원 적어볼게요. 변동 제조원가랑 변동 판매 관리비 344400, 변동 판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01600 정도로 제시가 되어 있네. 이렇게. 자, 그런 와중에 공헌이익은 다 빼주면 그만인 거니까 계산한 결과도 37만 8천 원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죠. 자, 고정비로 넘어갑시다. 고정 제조간접원가 14만 원, 고정 판매비는 8만 원이다 라고 제시를 해줬고요. 싹 다 차감을 해본 결과 영업이익은 15만 8천 원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거는 뭐 문제에서 준 자료니까. 자, 이제 예산을 좀 편성을 해볼 건데, 변동 예산과 고정 예산의 차이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정 예산은 모든 게 다 예산이에요. 즉 기본 자료를 보시면 판매 가격 200원 이거 예산이잖아요. 그럼 수량은 4,500개, 이것도 예산 짠 거잖아요. 그래서 4,500개를 팔았는데 한 개당 200원에 팔았어. 곱해주면 90만 원, 이게 바로 고정 예산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즉 무슨 얘기냐, 얘는요 그냥 뭐가 됐던지 간에 무조건 뭘로 가자는 거냐, 그냥 예산으로 가자는 거야. 그 예산이니까 수량 몇 개? 얘는 4,500개 베이스야. 4,500개 베이스. 그럼 매출액은요 한 단위당 200원, 이게 바로 예산이었으니까 4,500개에다가 200원을 때려준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고정 예산상의 매출액이라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90만 원. 자, 마찬가지 변동 제조원가 좀 볼까요? 변동 제조원가는 기본 자료가 예산이니까 제조원가는 이제 변동비 DMDL VOH죠. 40원, 25원, 15원까지 다 더하면 얼마? 80원. 요거 적용하라는 거죠. 그냥 80원씩 4,500개니까요 둘이 곱해주시면 36만 원. 이렇게. 자, 변동 판매비로 가볼까요? 5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 짤 때 50원이라고 대답했어요. 수량은요 4,500개 만들어서 4,500개 팔겠지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4,500개 곱하기 50원 때려주시면 22만 5천 원입니다. 차감해 주시면 되겠죠. 다 차감해 주시면 공헌이 계산해 보시니까 한 단위당 70원 정도 되는데, 그런 식으로 4,500개를 만들어서 팔았으니까 31만 5천 원. 그렇죠? 그래서 70 곱하기 4,500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다 그냥 차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자, 고정비는 얼마로 예상을 했었는가? 고정비니까 수량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량이 뭐 4,500개든 뭐 4억 5천만 개든 뭔 상관이야. 그냥 얼마로 예상을 했느냐? 13만 5천 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 판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7만 8천 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빼주니까 우리가 고정 예산, 즉 1월 1일 날 자기네들 그냥 회의실 책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우리 아마
10만 2천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럼 예산 짠 건 10만 2천 원이고요. 실제 성과는 15만 8천 원 나왔는데 그럼 우리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으니까 기분 좋아해야 될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애시당초 우리가 비교 대상 자체가 실제 성과라는 것도 수량이 몇 개 베이스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판 건 4,200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200개 베이스인데 색깔을 좀 맞춰보면 얘가 지금 4,200개 베이스인데 요 녀석은 지금 4,500개 베이스니까 4,500개 베이스로 짠 거랑 4,200개 베이스로 나온 성과랑 둘을 그냥 단순 비교를 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변동 예산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 예산에서는 뭘 맞춰버리느냐? 수량은 그냥 4,200개로 통일을 시켜주자는 거죠. 아니 4,200개만 만들어서 판대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렇죠? 뭐 시장이 우리 생각보다 좀 쪼그라들었다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일단 그냥 정말로 우리가 4,200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우리 예상대로 그냥 그대로 갔다면 원래는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럼 얘네들을 줄간에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변동 예산이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출액만 놓고 보면 92만 4천 원 나누기 4,200개 해보시면 한 개당 얼마에 팔았는지 알 수 있죠. 한 개당 얼마에 팔았다는 거야? 220원에 팔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실제 성과인 거고 변동 예산이라는 것도 일종의 예산이기 때문에 요 녀석에 대해서 수량은 4,200개다라고 하는 액추얼 데이터를 쓰지만 판가만큼은 뭘 쓰느냐? 그냥 요 그대로 쓰자는 거야. 이렇게 200원이다 이런 식으로 200원. 판가뿐만이 아닙니다. 변동비 단가도 얘 80원이다. 그 다음에 얘는 50원이다. 그래서 공원이익이 단위당으로 70원이다. 이런 것들 그냥 다 그대로 적용을 하되 수량만 그냥 볼륨만 4,500개였던 것을 4,200개로 줄여버리자는 거예요. 실제랑 맞춰서. 그래서 비교할 땐 이렇게 분석을 하자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지? 그렇죠?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200원 곱하기 4,200개 때려주시니까 84만 원. 80원 곱하기 4,200개 때려주시면 33만 6천 원. 50원 곱하기 4,200개 때려주시면 21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쓱 차감을 해주시면 우리 공헌이익은요 29만 4천 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정비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고정예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동예산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고정예산에서 변동예산으로 갈 때 바뀌는 건 뭐밖에 없느냐? 수량밖에 없다고요. 4,500개 베이스로 계산해 놓았던 그 고정예산에 볼륨만 쓱 줄이는 거라고. 지금 4,200개 베이스로. 그럼 볼륨이 쓱 줄어드니까 당연히 뭐도 줄어들 거냐? 매출액도 줄죠. 변동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얘는 버틸 걸 누구? 고정비는 가만히 있다고요. 아니 고정비인데 4,500개 베이스면 어떻고 4,200개 베이스면 어떻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예산이나 고정예산이나 그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정비 중에서 표준원가 계산에서 많이 봤던 게 바로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하는 건데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분석 어떻게 합니까? 3단으로 가자면 실제 예산 배부죠. 가운데 껴있는 예산 이거 변동예산이야 고정예산이야? 그놈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변동예산이네 고정예산이네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어차피 그놈이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즉 우리는 고정비에 해당되는 이 두 녀석들 FOH랑 그 다음에 고정 판매비 얘네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13만 5천 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이 7만 8천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계산해 주시면 영업이익은 얼마가 나올 거냐? 8만 1천 원쯤 나온다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변동예산 차이였었는데 그 변동예산 차이라는 것은 이 영업이익 둘 간의 이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동예산 차이 이렇게. 자, 변동예산 차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금액은 7만 7천 원쯤 나오는 것 같고요. 유불리를 같이 포함해야죠. 딱 보니까 유리해 보여요? 아니면 불리해 보여요?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이것만 보면 돼요. 뭐가 예산이야? 얘 예산이잖아. 실제는요. 얘. 내가 예상할 때는 영업이익은 한 8만 1천 원쯤 나오겠지. 4만 2천 개 베이스로 간다. 4,200개라면. 내가 4,200개 만들어서 팔았으면 영업이익은 요 정도일 거야. 내 계획대로라면. 근데 막상 4,200개를 팔았더니 무려 이익이 15만 8천 원 나왔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상식적으로. 겁나 좋잖아. 그럼 유리한 차이인 거지. 이렇게. 페이버러블 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 하는 건지. 그렇죠? 자, 참고로 우리는 그동안 요 자리 이렇게
얘랑 뭐 FOAC도 마찬가지. 요 자리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녀석들. 요놈 대 요놈. 요놈 대 요놈. 이 부분만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맨날 봤던 거야. 그게 표준원가 계산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었어요? 자, 저 변동 제조 원가 안에 뭐가 있을 거냐면 대표적으로 DM 뭐 이런 거 있겠지 이제. 그럼 DM에 대해서 차이 분석할 적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느냐? AQAP, AQSP, 그 다음에 SQSP 이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변동 제조 원가가 실제로 344400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DM일 거 아니겠어요? 뭐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얼마 있겠지 이 중에. 그죠? 뭐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SQSP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명히 스탠다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량만큼은 실제다. 액추얼로 간다는 거야. 이렇게 액추얼. 거기에다가 나머지 킬로그램 수는 뭐 스탠다드, 킬로그램당 단가 이런 건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한 게 SQSP잖아요. 즉 예산인 건 확실해. 예산인 건 확실한데 이거 고정 예산이라고요, 변동 예산이라고요. 액추얼 베이스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변동 예산이다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금액은 실제 금액, 이 금액은 변동 예산. 비교해 보세요. 그 뭐라고 부를래요? 이게 변동 예산이라고 이렇게. 변동 예산 차이라고 이게. 변동 예산 차이 금액이라고. 근데 이 변동 예산 차이 금액은 그냥 오로지 DM에 대해서만 분석한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DL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고요. VOH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고요. 뭐 FOH도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매출액 이런 것도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 모든 분석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요소, 뭐 DM이면 DM, DL이면 DL 그거에 대해서만 딱 물어본 게 아니라 물음 1번에서 우리한테 변동 예산 차이를 물어본 것은 그냥 아예 모든 걸 다 반영한 금액, 즉 영업이익을 베이스로 해서 통으로 계산하세요 라는 그런 의도라는 거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변동 예산 차이는 77,000원이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에서 배워봤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무게중심을 저거 계산하는데 둬요? 아니면 이런 거 계산하는데 둬요? 당연히 이쪽에다 두거든. 그냥 요거 이제 P 차이, Q 차이 이런 것들 하잖아요. DR도 그렇고 VOC도 그렇고. 맨날 요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는데 기습적으로 요거 안 내고 저걸 낸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현실적인 정말 실제 객관적인 난이도는 이게 더 어렵죠. 저게 쉽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려워? 나는 추구장창 이것만 연습했는데 저게 나오잖아. 그렇죠?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되셨죠? 그죠? 아. 여튼 뭐 그렇습니다. 좀 허점을 찔렸다. 잘 안 나오던 건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게 나오는 바람에 그게 이제 출제자분이 허점을 찌르겠다라고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번에 좀 쉽게 내려고 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닌 게 돼버린 건지 그런 의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매출 조업도 차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물어봤던 거고 사실은. 매출 조업도 차이는 많이 해보셨을 거야. 그렇죠?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툴 자체는 똑같이 쓰죠.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 되게 좀 길어지는 이야기이긴 한데 이 매출액을 가지고 요 금액을 계산하고 요 금액을 계산해서 둘 간의 차이를 구해준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매출 가격 차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공헌이익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 금액을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요 금액을 계산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둘 간의 차이를 뽑아주면 우리가 이제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매출 조업도 차이 구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얘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이 매출 조업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헌이익 라인 요 놈들 이렇게 요 놈들 어떻게 구워 삶으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 조업도 차이가 이거예요. 이렇게 둘 간의 차이. 이렇게 둘 간의 차이. 이게 매출 조업도 차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94,000원하고 315,500원하고 이렇게 둘 간의 차이인데 일단 계산부터 해놓고 가면 21,00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게.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불리하겠어요? 딱 봐도. 얘는 아예 생예산. 얘는 그래도 조금 실제 반영됐다. 그렇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서 더 실제거든요. 근데 실제 금액이 더 작네.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가 더 작으니까 공헌이익인데 작으니까 기분 어떻겠어요? 이게 원가였으면 몰라도 공헌 이익인데 실제가 더 작으면 기분 나쁜 거지. 그렇죠? 그래서 unfavorable하다. 불리한 차이다. 일단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건데 이게 이제 그 솔직히 설명드리자면 꽤 길어지는 이야기라서 지금 강평강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봅시다. 우리가 그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게 그 표준 원가 계산에서는요. 즉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제조 부문 쪽에다 포커스를 맞춘 거죠. 이렇게 제조 부문에 대해서 분석할 때 그때는 요게 뭐냐? 이게 변동 예산이에요. 변동 예산. 왜냐면 이게 그 액추얼로 맞추거든.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SQSP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만큼은 실제로 이렇게 끼워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 똑같은 이 SQSP라고 표기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판매 부문과 관련된 성과 평가 있죠? 판매 부문 성과 평가 이쪽에서는 이게 변동 예산이 아니라 이게 고정 예산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왜 차이가 있냐면 그 제조 부문에 대해서 성과 평가할 때는 얘가 이제 효율성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효율성을 체크하는 건데 여기는 이 판매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누구를 보는 거냐면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요. 효과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효율하고 효과는 이게 다르거든요. 효율과 효과가 어떻게 다른 거냐? 그냥 말로만 빠르게 할게요. 내가 공부 계획을 짰어. 10시간 공부해야지. 스탑워치로 10시간 찍어야지. 근데 8시간밖에 공부를 못한 거야. 달성을 못했죠. 뭐를 달성 못했을까요? 효율, 효과. 이건 효과야, 효과. 그러니까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내 목표가 10시간인데 그거 찍었냐 못 찍었냐 단순히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효율은 뭐예요? 효율은 오케이 8시간 공부한 건 오케이. 근데 야 8시간 동안 너 몇 페이지 봤니?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내 당초 계획은 10시간 공부하자. 10시간 공부하면 우리 원가관리회계 교재 100페이지 나가 있겠지. 이게 나의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8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어. 근데 페이지는 90페이지 나간 거야. 그 숫자 간단하니까 그냥 안 적어도 아시겠죠? 그죠? 자, 10시간에 100페이지가 목표였는데 비록 8시간밖에 공부는 못했지만 90페이지를 나갔다면 앉아 있었던 시간 자체는 조금 적었을지 모르나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집중력 있게 잘 공부했으니까 진도가 많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조 부문에서는 그러한 효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효과성이라는 건 이게 회사로 바꿔보면 내가 100개를 판매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90개밖에 못 팔았대요. 그럼 판매 부문의 팀장을 혼내도 되는 거야. 왜? 100개 판다며. 왜 90개만 팔았어? 이건 못 판 거니까 자기가 잘 경쟁사한테 뺏긴 거니까. 즉 단순히 내 100개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거 찍었냐 못 찍었냐 요걸 가지고 평가하는 건 괜찮다는 거죠. 효과성을 보자는 거야. 근데 제조 부문은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생산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데 있어서 100개를 생산하는 게 내 목표입니다. 근데 90개만 생산했대. 그거 가지고 혼낼 수는 없다는 거야. 왜? 90개만 생산한 게 과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 나태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뭔 얘기냐면 처음에 100개를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100개 팔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100개 만들어 줄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왜 90개만 만들었냐면 판매하는 애들이 90개밖에 못 팔았거든. 팔리는 게 90개 뿐인데 내가 못하러 100개를 만드냐 이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생산 쪽, 제조 부문 쪽의 평가를 할 때는 100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90개만 만들었다.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진 않아요. 오케이, 네가 어쩔 수 없이 90개를 만들었구나. 근데 그 안에서 퀄리티를 보자. 90개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 몇 킬로그램 부었니? 시간 몇 시간이나 썼니? 그런 걸 보자는 거니까 얘는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효율성을 보려면 결국은 실제 데이터랑 맞춰놓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변동 예산이 되는 거여서 실제 성과가 실제 생산량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근데 판매 부문 같은 경우에는 효과성을 보는 거니까 단순히 1월 1일 날 내 목표는 뭐였는데 실제로는 뭐다. 그냥 이렇게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 부문에서 차이 분석을 할 적에 SQSP에 해당되는 게 바로 고정 예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출 조업도 차이를 분석하는 건 판매 부문에서 이제 공원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녀석은 고정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 예산인 31만 5천 원. 그리고 우리가 변동 예산의 실제 베이스로 29만 4천 원. 그럼 얘네 둘 간의 차이라는 것은 볼륨의 차이인 거냐? 볼륨의 차이. 볼륨이 우리가 판가는 그냥 또 변동비 같은 것들은 뭐 200원, 80원, 50원으로 맞춰놓고 볼륨 자체가 말 그대로 4,500개 베이스냐? 4,200개 베이스냐? 그 볼륨의 차이니까 볼륨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번역해 놓은 것이 조업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 간의 차이를 매출 조업도 차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요.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좀 알고 푸셨으면 좋겠어서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물음 2번 볼게요. 물음 2번이야말로 진짜 이렇게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죠. 물음 2번 한번 읽어볼게요. 물음 2번을 보시면 기본 자료랑 그 다음에 물음 1번의 자료를 같이 이용했을 때 동그라미 1번
X1년도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의 실제 영업이익은 과연 차이가 얼마일 것이냐. 자, 물음 2번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 자료만 사용한 게 아니라 물음 1번에서 제시되어 있던 자료, 즉 실제 데이터 말하는 거죠. 그 녀석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려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어쨌든 둘 다 이용하라는 거지, 비교라기보다. 같이 이용을 했을 때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실제 영업이익의 차이. 자, 이 말 딱 보자마자 우리는 뭘 떠올릴 거냐? 영업이익의 차이 뽑는 것은 우리가 공식 외워서 그동안 무수히 반복을 했거든요. 공식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기초재고는 차감할 거야. 그렇죠? FOH를. 기말재고는 가산하겠죠. 그 안에 있는 FOH를.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차이 금액을 구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약간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서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니까 결국은 기초 기말재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설령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초재고나 기말재고나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거 해석 잘못하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기본 자료도 사용하고 물음 1번도 사용한다? 가만히 있어봐. 그럼 4,500개를 만들어서 4,200개를 팔았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4,200개는 그냥 4,500개는 그냥 예산, 그냥 내 예상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4,200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야. 그렇죠? 즉 예산이 됐든 실제가 됐든 똑같은 양을 생산해서 똑같은 양을 팔았다. 예산상으로는 4,500개 생산, 4,500개 판매. 실제로는 4,200개 생산, 4,200개 판매. 그냥 그뿐인 거지 무슨 예산한 것만큼 생산을 해서 실제 우리 4,200개만큼 팔았다 그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물음 2번을 다시 한번 보시니까 무슨 영업이익의 차이를 구해보라고 했냐면 실제 영업이익이거든요. 실제로 발생한 영업이익이니까 이제 물음 1번 데이터 요 녀석을 주로 써먹어야 되는데 애시당초 4,200개를 만들어서 4,200개를 팔았기 때문에 기초랑 기말의 재고자산이 없다는 거지. 제품이 특히나. 그런데 제공품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줄에 단이라고 해놓고 단서를 줬죠. 제공품마저도 없대. 그럼 기초든 기말이든 제공품도 없고 제품도 없다는 건 기초재고에 녹아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라든가 기말재고에 녹아있는 고정제조간접원가 그딴 게 없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지. 차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제로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 이유를 써보라는 게 동그라미 2번인데 2번 내용은 무조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고정제조간접원가라는 단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되겠네. 뭐 답안을 한번 써보자면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 동일한 상황이죠. 근데 기초재고나 기말재고나 뭐 제품이 됐든 제공품이 됐든 존재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변동원가 계산에서 비용 처리되는 FOH나 전부원가 계산에서 비용 처리되는 FOH나 금액이 동일할 것이다. 애초에 변동원가 계산이랑 전부원가 계산이랑 영업이익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FOH밖에 없는데 그 FOH가 서로 동일하다는 건 결국 영업이익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지. 그 말 잘 정리해서 써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모범 답안에다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으로 갈게요. 역시나 기본 자료랑 물음 1번의 자료를 같이 이용하세요. 표준원가를 이용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한 단위당의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은 1시간만큼 이래요.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 그리고 소비 차이를 줬고요. 1번에 보시니까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인가. 2번에 보시니까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액은 얼마나 되는가. 이 문제는 그래도 절대적인 실제 난이도도 살짝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한테 준 결정적인 힌트가 세 번째 줄에 보시니까 제조 간접 원가의 능률 차이 또 제조 간접 원가의 소비 차이래요.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다 고정 제조간접원가다 그런 말을 주지 않고 그냥 제조간접원가다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변동비 관련된 차이와 고정비 관련된 차이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변동비라면 이렇게 세 가지 금액을 뽑아 놓고요.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비 차이라고 부르죠. 요 차이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걸 능률 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죠? 자, 이번엔 고정비 한번 들여다봅시다. 고정 제조간접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도 금액이 이제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 금액, 그 다음에 예산상의 금액, 그 다음에 배부 금액 이렇게. 이 세 가지 데이터를 다 뽑았다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하나 나올 것이고 이 차이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앞에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보통 이제 예산 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못지않게 많이 쓰는 말이 이제 소비 차이, 소비 차이. 소비 차이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뒤에 차이는 많이 계산해 보셨을 거야. 얘를 이제 조업도 차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거, 능률 차이는 얘한테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능률 차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능률 차이는 Q 차이, Q 차이. Q가 바뀌든 말든 FOH는 똑같기 때문에 Q와 관련된 능률 차이는 얘한테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지금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가 1,500원 분리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그냥 표현을 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라고 해줬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느냐?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능률 차이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왜? 능률 차이를 갖고 있는 건 변동제조간접원가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그런 게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렇죠? 결론 우리 1,500원 분리하다라고 하는 녀석은 이 친구를 의미하는 거네요. 1,500원만큼이 분리하더라. 문제는 소비 차이야. 소비 차이. 제조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조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는 그럼 얘일까요? 아니면 얘일까요? 좀 이게 문제에서 준 게 3,500원 분리한 차이를 줬는데 3,500원 여기다 쓰시겠어요? 아니면 여기다 쓰시겠어요? 소비 차이는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다 그런 말 안 줬잖아요. 그냥 제조간접원가의 소비 차이라며. 그럼 뭐겠어? 제조간접원가라는 건 얘네들 합친 거예요. 결론적으로 소비 차이 얘랑 얘랑 둘이 있는데 합쳐서 3,500원이 분리했다라는 걸 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3,500원 중에 얘가 얼마인지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느냐? 3분법을 쓰면 돼요. 3분법이라는 건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봤다시피 얘도 소비 차이고 얘도 소비 차이인데 얘네 둘이 합쳐서 분석을 한다는 건 금액끼리도 합친다는 거야. 얘랑 합친 금액을 또 얘랑 합친 금액을 따로 뽑는 거야. 이렇게. 합친 금액과 합친 금액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얘랑의 차이가 한꺼번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뭔 말하는 건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차이를 내고 그 차이끼리 합치나 합친 금액과 합친 금액끼리 차이를 내나 결론은 당연히 동일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강의실에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나이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남학생 1번 나오시고요. 여학생 1번 나와주세요. 나이를 비교한 다음에 차이를 내서 적어요. 남학생 2번, 여학생 2번 나오시고요. 둘 간의 나이 차이를 내서 여기다 적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합쳐 네팅을 해. 그 방식이나 자 남학생들 나이 다 더합시다. 여학생분들 나이 다 더합시다. 합계끼리 비교합시다. 똑같이 뭐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소비 차이 두 개 합친 것을 줬다는 이야기는 요 놈을 준 거야. 3,500원만큼이 분리하더라. 소비 차이가 소비까지만 씁시다. 3,500원만큼이 분리했더라는 거지. 그 차이끼리 비교를 해준다면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이 고정제조간접원가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준 게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전에 고정제조간접원가 기본 자료에서 보시니까 예산이 13만 5천 원이었대. 예산 금액 고정비는 변동 예산이다, 고정 예산이다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14만 5천 원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발생한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냐면 14만 원. 이건 기본 자료가 아니라 문제 1번에 있었고요. 지금 물음 3번에서도 물음 1번의 자료를 같이 이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14만 원 여기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는 알았어.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우리 그 예산 금액이라고 하는 게 기준조업도에다가 SP를 때려주는 거다라는 거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저 요거까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강평이기 때문에. 자, 기준조업도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문제에서 기준조업도라고 하는 5글자를 쓸 때도 참 많지만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한테 기준조업도가 만약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느냐면 1월 1일 날 우리가 예상한 수량 있죠. 그게 기준조업도야 그냥. 1월 1일 날 우리는 몇 개라고 예상을 했냐면 4,500개 예상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4,500개가 된다는 거지. 4,500개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 총액은 13만 5천 원이 돼버렸다라고 예상을 한 거니까 한 개당 30원이라고 내다봤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1월 1일 날 세팅한 SP 금액이라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배부 금액이라는 것은 결국 또 SQ, SP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 녀석한테는 생산량만큼의 실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4,200개 베이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가 한 개당으로 30원이다 이렇게 녹여주신다면 배부 금액은 얼마가 나올 거냐? 126,000원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정리한 126,000원 그리고 뭐 기존 조업도를 이용해서 단가 뽑는 거 이거는 지금 이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를 구해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개념을 좀 잡기 위해서 요 정도로 좀 녹여놨습니다. 이제 VOH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AQ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접 노무 시간이겠지. 왜? 문제에서 보니까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 시간이다. 즉 직접 노무 시간이라는 녀석이 제조간접원가에서의 Q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니까 여기 이제 이 AQ 계산하는 게 우리 목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금액 계산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그럼 힌트로는 요 녀석을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 FOH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QSP다라고 한다면 생산량만큼은 실제라고 제조원가에서 그럼 실제 생산량이 몇 개냐면 4,200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4,200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일 거냐 이건 SP니까 1월 1일 날 정리해 놓은 거 1월 1일 날 우리는 변동 제조원가가 우리 제조간접원가가 한 단위당 15원이다라고 정리해 놨거든요. 그래서 15원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4,200개에다가 15원만큼을 때려주시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올 거냐? 63,000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자, 문제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도 좋냐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물음 3번의 세 번째 줄. 단위당 표준 직접 노무 시간이 1시간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자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주죠. VOH라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한 단위당의 표준 수량이 1시간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1시간당 얼마 정도 되는 SP를 딱 때린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만 한 단위당으로서의 표준 단가가 이렇게 쓱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아까 전에 15원이라면서요. 그럼 얘도 당연히 얼마겠어요? 얘도 당연히 15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4,200개라고 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썼으니까 한 개당 얼마냐? 그럼 그냥 15원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시간으로 좀 분해를 하자면 4,200개에다가 한 개당 몇 시간? 1시간. 시간당으로 얼마? 1시간당 15원. 그럼 뭐 아까 전처럼 한 개당 15원 이렇게 묶어서 쓰나 시간 그리고 시간당 얼마 이렇게 분해해서 쓰나 그냥 똑같은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보면 얘만 액추얼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스탠다드로 이루어진 SQSP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얘랑 능률 차이가 1,500원만큼 불리하게 나왔더래요. 불리한 차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가면서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죠. 제조원가, 원가니까 이것은 왼쪽이 더 커졌다. 그럼 여기다가 1,500원만큼을 우리가 가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금액은 64,500원이 나오겠네. 잘 보세요. 어차피 우리의 Q는 뭐냐? Q는 배부 기준이고요. 여기서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 시간을 써라라고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Q 자리에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것은 개당 얼마가 아니라 시간당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당 얼마냐? 15원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15원 때려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한 개당 공교롭게도 딱 1시간이기 때문에 개당으로 넣으나 시간당으로 넣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2시간이었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만약에 2시간이었으면 얘는 7.5원이고 얘는 여전히 15원인 거 아니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2시간이었다면 15원이 아니라 여기다 7.5라고 썼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얘를 알고 얘를 아니까 나눠주시면 되겠네. 64,500원 나누기 15원 때려주시면 몇 시간 나올 거냐? 4,300시간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인 거죠. 이게 4,300시간. 되셨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 시간을 적어보세요 라고 했던 게 바로 1,300시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했던 것은 바로 물어보고 있었던 것은 VOH의 실제 발생액인데 저 금액은 얼마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 소비 차이라는 게 합쳐져 있는 거니까 둘이 합친 거 간의 차이다라고 했는데 이 금액 알고 이 금액 알고 이 금액 아니까 당연히 얘도 계산되겠네. 그죠? 얘랑 한번 더 해볼까? 64,500원 그리고 135,000원 둘이 한번 더 해보세요. 더 해보시면 199,500원 199,500. 근데 3,500원만큼 불리했대요. 왼쪽으로 가면서 커지는 게 불리한 차이니까 199,500 플러스 3,500원 합시다. 계산하시면 203,000원. 자, 203,000원이라는 금액의 정체는 뭐냐면요. 얘랑 둘이 더한 게 203,000원이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요 놈을 빼주면 나머지가 변동 비견내 계산하시면 63,000원쯤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의 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이게 2번. 요 정도로 답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물음 3번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여튼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물음 4번으로 넘어갈게요. 올해 출제된 문제에서는 조금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서 이런 것들도 있었죠. 물음 그 2번 같은 경우랑 물음 3번 같은 기본 자료와 그 다음에 물음 1번 자료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세요 라고 제시를 했는데, 물음 4번에서는 기본 자료만 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 4번을 푸는 데 있어서는 물음 1번에서 줬었던 그 실제 데이터, 그건 거들떠도 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평상시 그 책상 거기에서 그냥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해석 충분히 하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멘붕에 빠뜨리는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자, 어쨌든 기본 자료만 딱 들여다봤을 때 X1년 초의 세무는 기존에 있었던 제품 라인에다가 제품 B를 추가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대요. 지금 A밖에 없었죠. 자, B가 추가 생산 판매되더라도 A의 단위당 판매 가격이라든가 변동원가는 똑같을 것 같대요. 고로 공헌이익도 동일하겠지. 자, B의 단위당 예산상의 공헌이익은 80원이었었고요. A와 B의 판매량 기준으로 배합 비율은 7대 3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A의 예산상의 손익분기점의 수량은 4067 단위 정도 되고요. B를 추가 생산 판매하면서 고정원가가 조금 늘어나나 보네. 그 늘어난 금액이 도대체 얼마이겠습니까? 즉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늘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을 활용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뒤집은 거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미리 자료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고정원가가 얼마였는지를 거꾸로 따라가 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다만 원래는 A라는 제품밖에 없었는데 B라는 제품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결국은 복수 제품에서의 CVP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기존의 A 제품 좀 들여다볼까요? 기존의 A 제품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얼마였었느냐? 70원이었죠. 70원. 기본 자료에서 70원 줬으니까 얘는 물음 1번에서 준 거니까 필요 없고, 그죠? 70원. 자, 근데 B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끼어 들어왔어요. 얘는 단위당 공헌이익이 얼마다? 80원이다. 문제에서 자료를 제시해 줬습니다. 아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립시다. 어떻게? 가중평균 내버리자. 가중평균. 자, 가중평균을 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A와 B를 모두 다 아우르게끔 만들자는 것이고, 70원에다가는 뭔가 A가 갖고 있는 나름의 가중치를, 또 80원에다가는 뭔가 B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중치를 좀 때려줍시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주의사항, 가중치로 도대체 Q의 배합을 쓸 거냐 S의 배합을 쓸 거냐, 즉 수량 배합이냐 아니면 금액 배합이냐,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은데, 손익분기점이 수량 베이스로 제시가 돼 있어요? 아니면 금액 베이스로 제시가 돼 있어요? 수량 베이스로 제시가 돼 있죠? 수량 베이스니까 수량이랑 짝꿍은 한 개당 공헌이익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걸 매출액 베이스로 가는 문제였다면 매출액 금액이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내 거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그때는 공헌이익 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량 베이스니까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누구랑 짝꿍이냐면 수량이랑 짝꿍이에요. 수량이랑.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중치를 매길 때도 수량 데이터로 가야만 됩니다. 수량. 세일즈가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수량 데이터로. 그럼 수량의 그 배합 자체가 문제에서 제시가 됐다는 거지. 다행히도 금액 배합 비율이 아니라 수량 배합 비율을 줬으니까 7대 3이다라고 하는 저 배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7대 3.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가중평균이 저절로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73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한 단위당 73원인데 여기다가 손익분기점에서의 수량을 좀 때려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고정비를 날려준다면 명색이 손익분기점이니까 이게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컨셉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BEPQ를 계산했다라고 쳐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BEPQ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BEPQ라고 하는 거 안에도 결국은 우리가 제품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이게 몇 개가 나왔던지 간에 이 안에 A와 관련된 거, B와 관련된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녹아 있는 거지. A랑 B랑 합쳐서 몇 개를 팔아야만 우리가 본전을 찾겠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힌트로 준 게 4067을 줬거든요. 퀴즈. 4067은 얘를 준 걸까요? 아니면 얘를 준 걸까요? 아니면 얘를 준 걸까요? 뭘 줬어요 지금? 무슨 손익분기점이래요?
손익분기점을 주긴 줬는데 제품 A에, 즉 4067이라는 걸 예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4067은 얘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전체 우리 손익분기점 나온 것을 A랑 B랑 이렇게 갈라먹을 때도 뭐가 필요했을 거냐면 수량 배합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게 7대 3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4067개니까 0.7로 오히려 나눠주신다면 전체 손익분기점이 나오겠지, 그죠? 4067 나누기 0.7 때려보시면 5810개 정도 나올 겁니다. 요 정도.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이제 이 자리에다가 5810을 넣을게요. 거기서 이제 고정비를 날려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고정비가 얼마만큼이냐면요, 기본 자료에서 13만 5천 원짜리 있었고요, 7만 8천 원짜리 있었으니까 둘을 합쳐주신다면 21만 3천 원,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정비가 이걸로 그냥 끝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B가 추가되면서 고정비가 좀 불어났다는 것이고, 그 불어난 금액 자체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불어난 거 좀 더 빼야지. 그걸 X라고 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0이 되어야만 얘를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겠지. 요 식을 이용해서 X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답인 거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21만 1130원 정도, 요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물음 4번은 뭐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물음 5번 봅시다. 자, 기본 자료 상황에서 A의 직접 재료 표준 수량 표준은 2kg이래요. 즉 우리가 예산을 짤 적에 한 단위를 만드는데 아마 2kg 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내다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까 VOH 관련해서 물음 3번에서 봤던 거 그거랑 같은 현상인 거예요. 지금 DM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DM에 대해서 우리는 한 단위당 표준 원가로 얼마를 줬느냐면 40원을 줬거든요. 단위당. 제품 하나 만드는데 40원 들어간다 이렇게 제시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품 하나 만드는데 만약 2kg이 들어간다라고 수량 표준을 줬다면 결국 표준을 잡아줄 적에 1kg당으로는 얼마라고 제시를 한 거냐? 20원이겠지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거야. 그냥. 즉 1kg당 20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재료를 2kg 정도는 부어야 제품 하나 간신히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내가 이놈의 제품을 만들려면 재료 원가가 한 단위당 40원 들어가겠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이 정리를 일단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에 X1년 초에 직접 재료가 얼마냐면 기초에 700kg만큼이 있었고 기말재고는 차기 연도 예산 판매량의 10%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 재료의 수량을 좀 보유하려고 한답니다. X1년 초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 150단위였는데 완성도는 가공원가에 대해서 30%, 기말 제공품은 100단위였는데 가공원가 완성도는 20%였대요.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간답니다. 하지만 가공비는 균등하게 발생한대요. 직접 재료의 구입 예산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라고 되어져 있네.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자, 재료의 구입 예산이니까 재료를 얼마나 구입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종합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서 뭐 T계정 뒤집어가지고 항등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제가 가르쳐드렸던 거 해본 기억 있으실 거예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언제 써먹으면 좋냐면 그냥 1년 통으로 예산 짜는 게 아니라 그 1년 안에서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같은 분기 내에서 뭐 1월, 2월, 3월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든지 기간에 대한 데이터가 막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다 T계정으로 일일이 발라낼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깔끔하게 정리할 때 그런 기법을 쓰는 것이고, 지금 이 물음 5번에서는 기간에 대한 정의가 뭐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 세분화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1년 통으로 보면 된다는 거지. 1년 통으로 보면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뭐 그런 툴을 쓸 필요 없이 그냥 T계정으로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T계정으로 저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finished 그 제품인 거죠. 이렇게 일단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끼워서 맞춰 보도록 합시다. 자, 물음 5번도 주의하실 거, 물음 1번에서 제시해줬던 실제 데이터 있다는 거 보면 큰일 나요. 우리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 몇 개 만들어서 몇 개 팔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4,500개 만들어서 4,500개 그대로 팔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즉 기초랑 기말의 제품은 없는 상황, 즉 4,500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공품단에서 4,500개만큼을 무조건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음 5번에서 기초기말에 뭐가 존재한다? 제공품이 존재한다라고 제시를 해줬어요. 기초 제공품은 150개고요.
완성도는 몇 단위냐면 30%입니다. 근데 이건 가공비 완성도죠 지금. 마찬가지로 기말제공품은 100단위고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도는 지금 20%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물량끼리는 차대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몇 개를 착수했느냐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는 4,450단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재료 쪽으로 갑시다. 재료, 기초에 700kg이 있었다라는 것을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기말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말재고는요. 차기 연도 예산 판매량의 10%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의 직접 재료 수량을 보유하고자 한대요. 그럼 차기니까 X2년도 아니야? X2년도의 예산 판매량 어디 문제 자료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X2년도 언급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X2년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본 자료 보시니까 그 기본 자료 박스에 위에 있는 4줄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4,500단위라고 하는 수량이 있는데 그 앞에 두 글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년. 즉 X2년도에 대한 특별한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았으니까 X2년도에도 우리가 예산 짜놓은 판매량은 그냥 4,500단위다라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연도에도 우리가 어차피 4,500개만큼을 만들어서 팔 건데 그중에 10%니까 450개요. 그 450개만큼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정도는 내가 기말에 갖고 있고 싶다. 근데 아까 전에 하나 만드는데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2kg이라면서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는 450개를 만드는데 하나당 2kg이니까 결국 900kg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900kg. 이걸 제시해 준 거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재료 얼마나 사갖고 와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요 자리 구해보라는 것인데 얘를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얘를 거쳐 가야만 되는 것이고 얘네 둘 간의 관계를 이용해 준다면 얼마나 투입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한 개당 2kg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곱하기 2kg 해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연히 맞춘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풀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재료가 공정 초에 다 들어가는 평범한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정석대로 푼다면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산 편성은 다 별말 없으면 선입선출법이에요. 우리가 평균법 이야기를 원가 회계에서 들먹이는 건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이다라고 가정을 해줬을 때 그때만 쓰는 거고요. 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무슨 뭐 표준원가 계산에서 성과평가를 하는데 표준 종합으로 간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선입선출법으로 가는 거야. 이 문제에서도 뭐 평균법으로 갑시다 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별말 없으면 무조건 파이포입니다. 자, 파이포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완성을 해야 되는 게 4,500개잖아요. 파이포니까 찢어줄까요? 기초랑 단기. 기초에 몇 개냐면 150개. 30%. 그럼 나머지 4,000 몇 개입니까? 350개인가? 요 정도. 뭐 공손 이야기 없으니까 기말재고로 바로 갈게요. 100개. 근데 얘네들의 완성도는 20%만큼이래요. 자,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간대요. 재료는 초기에 다 들어간대. 우리는 이 문제에서 가공비에 대한 분석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재료잖아요. 재료. 재료니까 가공비는 다 그냥 제껴버리고요. 재료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150개가 작년에 30%까지 진행이 돼 있는 상황. 근데 시작하자마자 재료를 붓는다면 재료가 들어간 건 저번 기겠죠. 전기. 단기에 들어갈 건 없습니다. 자, 근데 단기 착수, 단기 완성한 4,350개는 아무래도 단기 중에 재료를 다 집어넣었으니까 4,350개가 될 테고 100개는 비록 20%까지만 진행이 됐고 아직 완성되려면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는 시작하자마자 집어넣는 거니까 재료 정도는 다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100개가 된다는 거지. 계산해 보시면 4,450개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완성품 환산량이고요. 요 녀석에다가 2kg을 때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즉 완성품 환산량에 미완성 제공품이 있으면 무조건 완성품 환산량인 거야. 그냥 완성품 환산량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재료를 집어넣을 때 요 정도에 해당되는 재료는 집어넣어 줘야만 요 놈도 되고 요 놈도 될 것이다. 얘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런 뜻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이것도 4,450개고 얘도 4,450개니까 설령 이것을 못 떠올렸다라고 할지라도 여기다가 2kg 때려주면 얘는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는 재료가 0에 들어가니까 다행인 거지. 예를 들어서 A 재료도 있고 B 재료도 있대. 근데 B라고 하는 재료는 이게 뭐 0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애매하게만 50 이때 들어간대요. 그 50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4,450개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나오는 거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2kg 때리는 거라고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어쨌건 4,450에다가 2kg만큼을 좀 때려 주신다면 킬로그램 수는 8,900kg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차대를 맞춰주면 그만인 거죠. 재료를 얼마나 매입해야 되느냐? 9,100kg 정도를 좀 매입을 해주자. 자, 근데 또 하나 주의할 점. 9,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해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답안지에 만약에 9,100kg 끝 이렇게 했으면 점수를 다 맞지는 못해요. 절대로. 이 문제가 4점짜리잖아요. 채점하시는 분의 어떤 그 성향에 좀 달려있겠지만 4점은 줄 리가 없고요. 1점, 2점, 3점 중에 하나를 주겠지. 경우에 따라서 채점자가 그날 기분이 안 좋다. 그럼 그냥 빵점으로 줄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뭐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어디에서 지금 체크를 하나 더 해야만 되느냐? 마지막을 좀 보세요. 마지막에 보니까 뭘 묻고 있습니까? 직접 재료 얼마나 구입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구입 예산하고 괄호 안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 있네. 뭐래요? 금액으로 가요. 금액으로. 이건 수량이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걸 금액으로 돌려주려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냐? 킬로그램당으로. 이게 킬로그램이니까 킬로그램당 얼마 이거 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퀴즈 20원인가요? 아니면 40원인가요? 1번 20원, 2번 40원. 당연히 킬로그램당이니까 20원으로 가야 되겠지.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계산해 봅시다. 9,100 곱하기 20 때려주시니까 금액은 182,000원쯤 나오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에는요 182,000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딱 들어가 있어야만 4점을 온전히 다 맞을 수가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뭐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음 3번 같은 것도 있고 다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물음 1번도 뭐 솔직히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일 수 있으니까 조금 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통화했던 수험생분들마다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의 심정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고 이런 사정을 다 배려해서 그래 너희들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맞추게 좀 해줄게. 이 모든 걸 다 배려해서 출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저는 알죠. 여러분들 자신도 알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죠. 수험생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주면 뭐해. 그죠?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줘야지. 그러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노력한 거가 여러분들 답안지에 그대로 다 이제 최대한 쏟아내주고 그러고 나오셔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물론 뭐 반복 훈련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나오게끔 만들고 딱 보면 문제 데이터가 막 정리되게끔 만들고 이런 훈련적인 차원 그것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멘탈인 것 같아요. 멘탈이 좀 강해야만 이렇게 좀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문제 4번 풀면서도 보니까 무슨 뭐 기본 자료만 봐라. 기본 자료와 문제 1번을 물음 1번의 자료를 봐라.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이 보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장에서 보면 미쳐버리거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멘탈을 좀 잡는 훈련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뻔한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연습은 실전처럼 하셔야 되고 실전은 연습처럼 하셔야 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멘탈 다 잘 잡으셔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멘탈 훈련 좀 잘 하셔가지고 노력했던 그 실력이 10분 다 발휘되기를 좀 기원하고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좀 기원하면서 강평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